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유일한 트레이더입니다. 오늘도 미증시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좋은 정보들 그리고 유익한 내용들 다뤄드리면서 내일 장 대응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이슈들 전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게 바로 어제 기사예요. 장기채 수익률이 강세라면서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악재, 베어 스티프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반등이다, 아니면 조정이다, 아니면 이거 금리채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라고 하면은 이게 선이 멀어지면 좁아지고 좁아지면 멀어지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근데 얘는 딱딱해지는 겁니다. 멀어지면 고무줄이 늘어나면 늘어난 상태에서 딱딱해져 있고 막 이러죠. 오래 경화되었다, 그런 느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곡선이 올라가면 이 올라간 상태에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용어입니다. 앞에 베어가 붙는 것들 중에 대부분 좋은 게 없어요. 불이 붙으면 대부분 좋습니다. 베어가 붙으면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번 외우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1800억 달러 쏟아진 미국채 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금리가 연 6%를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하죠. 자, 그리고 엔화 방어를 위해 매각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이거 외우면 끝납니다. 자, 예를 들어 일본 금리가 제로 금리라고 쳐요. 그럼 미국 국채 수익률이 뭐 한 5%라고 칩시다. 그럼 일본의 제로 금리에서 1억을 빌리면 1억을 빌려서 미국 돈으로 바꿔서 투자를 해요. 그럼 5%가 거저 생기네요. 그쵸? 그냥 빌려주기만 하면 거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1억을 빌리는 게 아니라 한 100억을 빌려봐요. 그럼 5억이 거저 생기네요? 그쵸? 그래서 시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심리가 동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금리로 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빌릴 때는 당연히 수수료도 있고 환전료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2%에만 빌렸다고 해도 미국 국채 예를 들어 5%,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라는 돈이 거저 생기잖아요. 공짜로 빌려주면, 그쵸?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바로 빠져나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명확히 셈을 계산해요. 더 많은 위험이 있더라도 더 많은 수익, 고위험 고수익군을 투자를 한다, 그렇게 심리가 변화할 수도 있겠죠. 난 3%로 공짜로 빌렸으면 난 공격적으로 투자할래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그럼 다른 것도 좀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바로 이 공포지수입니다. 공포지수. 자, 공포지수인데요. 지금 그냥 봐도 높지는 않죠.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지금 9,700만 원을 저번 주에 찍고 5월 27일, 8일 사이 될래나요? 이때 찍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공격적 투자 자산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다양한 포트군에서 이 많은 비용들을 소진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랬지만 어제 장 막판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런데 무슨 이슈가 생겼느냐? 노동조합의 문제가 생기게 주요 이슈였어요. 그럼 반면에 하이닉스도 문제가 한번 생겼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는 어떤 문제가 생겼었느냐? 엔비디아가 10분의 1로 분할한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싸질까봐 엔비디아 이거 너무 싼데 이거 한번 사볼까? 이래서 외인들이 자금이 이탈할까를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SK하이닉스도 하나의 수를 냈단 말이에요. 라운드 피겨가 깨지기 무섭게 바로 이렇게 내년까지 HBM을 공급한다면서 굉장히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투심을 돌릴 정도로 강한 이슈가 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의 키워드는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SK하이닉스의 키워드는 심리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SK하이닉스는 사야 되는 타점이 아닌가라고 여기실 수 있어요. 지금 라운드 피겨 20만 원이 붕괴된 시점입니다. 그렇죠? 기술적 차트적 심리적 매수 선상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박앤세일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해결이 되고 투심을 돌렸을 때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의견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특징주도 안재 풀 수 없습니다. 오늘 특징주 뭐가 있었어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고 나스닥으로 나이버 웹툰이 가는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그럼 키다리 스튜디오 매수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물어본다면, 왜냐면
나스닥에 상장을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죠. 근데 네이버는 흐름을 좋게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라보면 나스닥의 상장 소식에도 네이버가 흐름을 좋게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자리가 잡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흐름세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것들은 이슈를 받는 것은 맞으나 얘는 파생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종목별 장세 속에서 이런 흐름을 줬다는 것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 한다면 한 번 더 재고해 보셔라, 이런 의견도 다시 드려볼게요. 그럼 웹툰 문화 콘텐츠 등 이런 K산업, K푸드라 그러죠. 앞에 K자가 붙는 K팝들, 자, 이런 엔터주 관련의 흐름은 어떨 것 같느냐라고,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건 나쁘진 않은데 살짝 애매합니다. 이게 좀 애중띠죠. 좀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과거 K 시리즈들이 움직였을 때 K팝, K푸드, 지금은 K푸드죠. 자, 이런 시장들이 움직였을 때는 항상 특징이 있었습니다. 과거 엔터가 움직였을 때는 우리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베이비몬스터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나쁠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애매하다고 말하느냐? 그럼 이 흐름을 이슈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베이비몬스터가 정말 이번에 빌보드까지 가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음원 AI가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넷플릭스로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오징어 게임을 봤고요. 방탄소년단만 검색해도 막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이비몬스터 빌보드에 들어갔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는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인식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슈가 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AI가 음원을 만든다며 베이비몬스터 같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슈가 다른 곳으로 이어져 버리는, 결국이 또 반도체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흐름세를 보여도 살짝은 경계하셔야 된다. 저번 주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살짝은 경계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아주 좋다. 왜냐하면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보셔도 좋고 살짝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증시 출발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이거 계속 우려의 하락 출발하는 것 아니겠니? 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럼 우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미 투자자들이, 외인들은 점점점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시장 논리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공격형 투자 자산으로 초반에 옮겨가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을 되면서 국채가 다 팔릴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원래 오르면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팔릴까라는 불안감도 있단 말이에요. 즉 뉴욕 증시가 당연히 이렇게 비싼 국채를 내놓으면 바로 팔려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 즉 변동성도 커져가고 투자자들이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오는 이번에 뭐가 있습니까? 31일이죠.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있습니다. 이 발표를 좀 확인을 해보고 연준의 입장까지 참고를 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비둘기파 온건파의 발언이 나올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1일입니다. 자, 항상 금리 이슈가 있었을 때는 금융권이 짧게라도 움직임을 줍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자, 이거는 종목 추천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체크하면서 앞으로 어디 나아갈 방향성들 여러분들과 계속 공부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해서 부자 되자고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